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학에 레이저를 활용해왔고 시장 규모는 3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Is that in this 50-year progression of the technology, there's been remarkable advances, but there's just as much activity today on pushing laser technologies in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next realm of possibility. 우리나라 의학 분야에서도 레이저 활용은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피부를 절단하는 데만 사용했던 레이저 빔이 최근에는 눈의 단층 촬영과 횡단면을 검사하는 첨단 의료 장비에 접목된 것이다. OCT라고 불리는 이 의료 장비는 우리 몸에 무해한 의료용 레이저를 눈에 투과시켜 조직 내에 반사되는 빛의 모양을 분석해 높은 해상도의 단층 영상을 얻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기계는 OCT라는 기계이고요.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840나노미터의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망막의 전층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에 망막에 병변이 있을 경우 황반 부종이라던가 황반에 원공이 있을 때 그런 병변을 알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존의 초음파 검사 장비보다 10배 정도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파악되지 않던 안구의 세세한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기존의 조직 진단을 위해서는 세포를 직접 떼서 진단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해상도가 세포 수준까지 내려감으로써 조직을 직접 채취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상태로 그 단면과 세포의 모양을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의 안구 질환은 초기에 발견, 치료하지 못하면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하지만 말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레이저를 활용한 OCT의 개발로 눈을 간단히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의사들은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또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레이저는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장비이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모두 다 레이저의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의학은 과거 메스나 청진기 등이 의사들의 상징이었다면 아마 레이저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계속 남을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빛이 있으라는 한마디 말로 빛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인간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마침내 레이저라는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의 빛, 문명이 비친 레이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레이저가 활용될 분야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의 레이저 연구 흐름은 초강력 레이저를 만드는 데 있다. 방진복을 갖춰 입고 에어 샤워를 마친 연구원들이 레이저 빔 라인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팀은 지난 10월 최고 출력을 내는 레이저 빔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4페타와트의 출력을 내는 이 레이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력이다. 4,000조 와트의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발전 용량을 다 합친 것에 1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페타와트 출력을 동시에 수영장의 물을 1초 동안에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엄청난 양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가 시작되는 부분인 프론트엔드 장비에서 나오는 시안 레이저 빔의 출력은 대략 1메가와트. 이 작은 출력의 레이저 빔이 펄스 확장기와 5단계의 증폭기, 펄스 압축기 등을 거치면서 세기는 100배 이상 증폭되고 4페타와트의 레이저 빔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시압빔으로부터 들어온 빔이 이제 증폭단을 거치면서 증폭되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은 각각 2단계, 3단계 증폭단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뒤쪽으로 차차 커지면서 이제 4페타와트까지 도달하게 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강력 레이저는 전자분자의 움직임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시압빔을 5단계의 증폭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4페타와트의 레이저 빔을 최종적으로 300mm까지 빔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빔을 보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렇게 높은 출력이 가능한 이유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하도록 압축했기 때문이다. 펜토초 레이저라 불리는 이것은 1천조분의 1이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 레이저를 쏘아보낸다. 최고의 출력을 모아 순간 터뜨리는 것이다. 초강력 펜토초 레이저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분자에 쏘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의 움직임도 관찰해낼 수 있다. 마치 양궁 선수의 화살을 초고속 카메라로 하나하나 찍어낸 것과 같은 원리다. 우주에 존재하는 극한의 물리 현상도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레이저 자체가 기본적인 성질이 그런 잘 모어지는, 그러니까 집속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충분히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런 플라즈마를 레이저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쉽게 집속시킬 수가 있어서 보다 쉽게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얻지 못한 아주 극한의 물리 현상을 구현시킬 수가 있고 그로부터 다양한 물리 현상을 관측하거나 탐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인 2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모아 물질에 쏘이면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플라즈마란 우주에서 관측되는 물리 현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다. 지구를 제외한 우주의 99% 이상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한 흥미로운 연구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 레이저 빔은 강력한 에너지를 한 지점으로 모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여러 연구에 응용되고 있다. 이 페타와트,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순간 전력량의 무려 4,000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새끼 손톱만한 한 점에 집중된다. ここが月光12号レーザーのターゲット照射の装置です。丸く見えるのが直径約2メートルの真空容器、その中心に燃料ターゲットがセットされます。ちょうど正十二面体の形になっています。12本のビームが中心にセットされた燃料ターゲットを圧縮します。진공 용기의 한가운데에 놓인 초강력 레이저의 타깃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얼린 작은 알갱이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한 연료다. 레이저 핵융합 모의 실험용 연료고요. 사이즈는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모의 실험용 연료이기 때문에 중수소만 포함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요. 실제 레이저 핵융합 실험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포함된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 작은 연료에 레이저가 집중이 돼서 연료를 압축시키고 가열돼서 레이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12개의) 강력한 레이저가 화력을 집중하자 진공 용기 한가운데는 1억 도까지 치솟고 중심부에 놓인 연료는 순간적으로 폭발을 일으킨다. 폭발의 반작용으로 물질 내부에는 별의 중심부에서 관찰되는 초고밀도의 압축이 일어나게 된다. 핵융합이다. 핵융합은 원자핵을 결합시켜 더 무거운 다른 종류의 원자핵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핵분열 발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발생된다. 核融がいいのは、その燃料ですね、重水素、それから三重水素の元になるリチウム、これが海の中にほぼ無尽蔵にあります。人類がいくら使ってもなくならないぐらいたくさんあります。資源という意味では非常に有利です。それからもう一つ、核融合の場合は放射性廃棄物が、ゼロ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核分裂反応原子炉に比べると圧倒的に少ない量になります。だからそういう負担が、すごく小さくなります。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융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초강력 레이저가 필수다.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2페타와트의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 빔을 만들기 위해 120m에 달하는 레이저 발진, 증폭 장치를 마련했다. 月光12号の増幅器の部屋です。弱いエネルギーの光をどんどん非常に強いエネルギーに増幅する、そういう装置です。でここに見えてますのがその増幅装置、これアンプですね。ここで増幅した光がずっと伝播して照射実験室に運ばれます。でそこで実験が行われます。 레이저 발진기에서 쏜 빛은 13단계의 증폭 과정을 거친다. 発信機室で作られた光はここまで伝播してきます。そしてこの増幅器、ここは直径5センチのビームです。5センチのビームに対するこれはロッド増幅器と言います。円筒形のレーザーガラスがここに入っています。 ここまで来るとビームの直径は10センチになります。それで入ってきた光が10倍ぐらいのエネルギーになって出力されます。これはそういう装置です。 태양은 1초 만에 지구의 70억 인구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을 막대한 빛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무한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인공 태양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 我々の研究は、もう間もなく、点火燃焼が実現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ところまでアプローチしています。でこれができればあとは発電炉になるように、技術開発が必要ですがこれは、大変難しい課題もあるので、20年とか30年とかそういうスパンの時間がかかると思われます。で一旦しかし発電炉になってしまえば エネルギー源として活用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研究はまだまだ続くと思います。 레이저로 공급된 에너지 가운데 일부만 연료에 전달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초강력 레이저 개발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이 될 인공 태양의 개발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레이저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숙하게 사용되는 문명의 빛이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 가전제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이저는 이제 일상을 넘어 신기술과 만나 끊임없이 응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고 오직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빛.
인간이 만든 빛 레이저가 위대한 이유다. 가전제품부터 핵융합 발전소까지 그 쓰임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미래 첨단 산업의 천병으로 자리매김한 레이저. 지금도 레이저 기술은 첨단 산업 기술과 접목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